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계를 구성하는 이제 천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 봅시다. 여기 6가지 단어가 나와. 맨 처음에 이제 태양부터 행성, 외소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까지 맞죠? 근데 여기 태양 옆에다가 우리가 좀 쓸게요. 항성이라고. 선생님은 항성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 항성은 별이에요, 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합니다. 태양도 별 중 하나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항성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한 거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태양 주변을 8개의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중에 지금 지구가 여기서 돌고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지구 주변을 도는 게 이제 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 6가지가 항성, 그 다음에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 그리고 행성 주변을 또 도는 위성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서브로 외워줘야 되는 거는 이제 소행성이랑 외소행성이 나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잠시만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 지금 빨갛게 쓴 요게 항성 쓴 거야. 항성, 별에 대해서 쓴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리고 이 파란색 지금 8가지 행성 중에 지구라는 행성을 지금 표현한 거고, 그리고 행성 주변을 도는 행성 주변 이렇게 돌는 위성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소행성이랑 외소행성을 좀 가볼 건데, 외소행성 같은 경우는 이 바깥에 여기 그림 보면 외소행성이 어디 표현되냐면 저기 우리 8개의 행성 공전계도 가장 바깥에 지금 외소행성이 표현되어 있거든. 외소행성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왕성이에요. 명왕성. 명왕성이 대표적인 외소행성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선생님 볼게. 중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구의 형태로 말려 있어. 가운데 중력이 작용할 정도로 질량이 크기 때문에 구의 형태로 말려 있는데, 문제는 주변 천체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바로 행성과 외소행성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질량이 행성보다는 작기 때문에 중력이 행성보다 약해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못 끼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위성이 없다는 거죠. 주변에 중력을 끌어당길 만큼 위성이 행성만큼 있지 않은 걸 외소행성이라 하는 거예요. 조금은 구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 동그랗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데 크기는 행성보다 작고 주변에 어떠한 위성도 없는, 요게 우리 대표적인 명왕성이 있는 외소행성이다. 그리고 이 밑에 가보면 소행성이 나오거든. 소행성은 왜 소행성보다도 질량이 작고 중력이 약해서 구의 형태조차도 이루지 못한 게 소행성이에요. 외소행성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생김새가 보면은 되게 불규칙하고 돌덩어리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이 분포한다고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이면 이제 수, 금, 지, 화, 목. 그죠?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수금지화, 화성이죠. 여기 주변에 있는 이런 조그만한 티끌들, 모양이 아주 불규칙한 이런 티끌 같은 이런 친구들이 바로 소행성입니다. 이렇게 점수나 표현하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이따 필기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소행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재작년에 이런 선배들은 절대 이런 게 없었고, 우리 학생들부터 이제 25년도 개정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거든요. 소행성, 월소행성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지,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죠. 다시 한번, 외소행성과 소행성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크다? 그치, 외소행성이 더 커서 중력이 세서 구의 형태까지 이룬 게 외소행성이야. 근데 중력이 너무 약해서 구의 형태까지도 이루지 못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티끌들이 소행성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제 해성만 설명하면 되거든. 해성은 이제 외부에서 온 얼음 덩어리예요.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날라오는데, 이게 태양 쪽으로 가면, 지구 잘못 말고 태양 쪽으로 가면은 얼음이 녹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태양과 반대편으로 이런 얼음 잔상이 일어난다. 이런 게 시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형광펜 하나씩 들고 밑줄 그을 거 하나씩 알려주도록 할게. 자, 항성은 어떤 걸 밑줄 그어야 되냐면 스스로 빛을 낸다. 그렇죠? 태양 스스로 빛을 낸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태양 다음에 행성.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다. 밑줄.
과학계에서 이런 표현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력이 질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중력이 세서 다른 위성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8개 밑줄. 그죠? 8개 누구누구인지 다 아시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명 아니에요. 목토, 천해까지. 여기 8개. 외소 행성은 행성에 비해 질량과 크기가 작다 밑줄. 그리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밑줄. 그리고 명왕성 밑줄 보여주시면 돼요. 예시에. 이 정도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고, 위성은 그냥 행성 주변을 공전한다 밑줄. 그리고 소행성은 모양 불규칙 밑줄. 구의 형태도 못 이뤘다 했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있다고? 화성과 목성 사이. 요거 밑줄 주시고, 요거 좀 강조해 주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별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해성은 얼음 밑줄.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야 돼. 얼음이 잘 우리가 외워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 반대편으로 꼬리가 생긴다 밑줄. 얼음 잔상입니다. 이게 얼음이 녹을 때 생기는. 자, 여기까지 해봤어. 자, 이제 행성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수, 금, 쥐, 목, 토성. 자, 이제 8개의 행성들에 대해서 각각 특징 하나씩 외워보도록 할게. 맨 처음에 요게 이제 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 수금지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에요. 맞죠? 이 친구들의 특징을 외워볼 건데, 수성의 특징은 대기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적어볼게. 대기가 없다. 근데 이 대기가 없다는 게 어떤 이제 세 가지를 더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학계에서 대기가 없다는 거는 일단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거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대기가 있는 행성들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달이 대표적이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 달 같은 경우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이 충돌한 흔적인 크레이터가 평생 안 없어지거든. 우리가 여드름이 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여드름이 안 없어지는 경우랑 비슷하다고 비교할 수 있는데, 대기가 없다는 건 일단 기상현상이 없다는 거고, 평균 연평균 온도의 평균 값이 평균 온도로 하면 되겠죠? 평균 온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도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진다는 거. 이불 안 덮고 자니까. 그래서 태양과 가까울 때는 온도가 맥스였다가 태양이 멀어질 때 굉장히 차가워지고 척박해지겠죠.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이 객관식 이게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대기가 없다는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 평균 기온이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적어주면 되냐면, 수성 첫 번째 줄에 대기가 거의 없어 있거든. 요거 밑줄 그 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평균 온도가 낮고, 일교차는 굉장히 크고, 기상현상은 없다. 이렇게 연달아서 외워줘야 한다. 요거가 끝입니다. 수성은 요거 하나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게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행성 중에 8가지 행성 중에 크기가 가장 작다는 거, 그리고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 요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선생님이 안 써도 알겠죠? 자, 다음 행성으로 갈게. 이제 금성인데, 금성은 대기가 있고, 대기가 거의 90%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CO2.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일 정도로 그 평균 온도를 높이는 온실기체거든. 그래서 금성의 평균 온도가 460도씨야.
우리는 그냥 떨어지면 용암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요거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것 중 하나는 이거는 쉬운 건데 그냥 제일 8개 행성 중 제일 빛난다, 반짝인다 이런 거 정도? 이건 쓰지도 않을게 선생님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거를 다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표면 460도씨고 굉장히 밝고 지구는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생명체가 산다는 거죠. 대기가 있고. 근데 지구는 X축이었더니 시험에 안 나와요. 지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화성 갈게. 화성은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대표적인 산화철이 우리 피거든. 피가 빨간색인 이유가 철이 산소랑 만나서 부식돼서 그래요. 철은 흰색입니다. 산소 만나서 부식되면 빨간색 돼요. 그래서 이게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성이 빨간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화철하고 레드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양쪽에 물이 흐르는 흔적인 극관이 있어. 극관 존재. 양극에 극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재작년 선배들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극관의 사이즈가 여름과 겨울에 다르거든. 이렇게 극관의 사이즈가 클 때가 있고 극관의 사이즈가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여름이에요. 이때가 겨울이고. 그러니까 화성이 태양과 가까울 때, 멀 때 극관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극관의 사이즈까지도 이렇게 필기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화성 그림 보면 아주 조그만하게 흰 색깔 보이거든? 양쪽 극쪽에. 그게 극관이에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는 보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성 가도 되니? 목성은 가장 크다는 거, 시험 포인트가 가장 크고 가로 줄무늬가 있다는 거. 근데 가로 줄무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목성형 해서 목토 천해가 다 있어요. 가로 줄무늬가. 그리고 위성도 많고 대적점.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 25년도 교재에 여기 안 적혀 있더라고. 대적점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목성 읽어보면 대기의 소용돌이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적혀 있거든. 대기의 소용돌이다 대적점 적어주면 돼. 그래서 대적점이 이 적자가 붉을 적자잖아. 그래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필기한 거예요. 그 우리 육개장 사발면에 있는 고명이 있죠. 그 건더기 이렇게 나루토 모양 이거 그거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대적점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토성 할게. 토성은 시험에 딱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는 거. 요거랑 안 적혀져 있을 거거든. 우리 학생들 적어줄게.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거. 그래서 8개 행성 중에 유일하게 물 위에 뜰 수 있는 행성이 토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토성도 사실 X 쳐도 돼. 얘 시험에 거의 안 내. 토성도 낼 게 없어서. 자, 천왕성 갈게요. 천왕성은 시험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공전 궤도면이 아니 뭐죠?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라고 표현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세로로 돌거든. 자전할 때. 얘 혼자 가로로 돌아.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는데 얘는 이렇게 눕혀진 상태로 이렇게 공전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말로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라고 말하거든. 자전축이. 그거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전축 수평. 다른 애들은 다 수직인데. 그리고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대기가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푸른색 계열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 다 요즘에 인덕션 쓰나? 가스버너 불 켜보면은 파란색 불 나오는 거 한 번씩 살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메테인이야. 그래서 얘가 천왕성이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해왕성이랑 같이 설명할게. 자, 해왕성 갈게요. 해왕성은 아까 목성에서 있었던 대적점과 다른 대극점이 있습니다. 이거 소용돌이 찾아서 밑에다가 대극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테인으로 흡성. 여기까지가 8개 행성 특징 끝이었어.
이거는 외워주시면 돼요. 필기 잘하고.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 그 천왕성과 해왕성이 메테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테인이 파란색 불꽃이라 했단 말이야. 누가 더 파란색이야 지금 보면? 해왕성이죠. 그럼 메테인 구성이 누가 더 많겠어? 해왕성이 더 많아요. 근데 시험에는 당연히 이런 구성 성분 같은 거 안 내고 시험에 좀 나왔을 때 오 이거 괜찮았던데 했던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청남중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작년에 수성은 금성보다 태양과 더 가까이 있겠죠. 수금지화니까. 근데 온도는 실제 금성이 더 높거든. 그 이유가 객관식 문제로 나왔었어.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때문에. 그죠?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성이 금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데 온도는 얘가 더 높은 이유는 대기가 이산화탄소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거 따로 안 적을게. 왜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분명히 보게 될 거거든요. 이거를 따로 적지 않을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을 비교해 볼 거예요. 당연히 한 문제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구성, 그리고 구성 말고 행성으로. 위성 그리고 고리. 여기서 세 개는 없을 거거든, 우리 학생들 표에. 없는 건 추가해서 넣어줘야 돼, 알겠지? 자, 갑시다. 일단 지구형 행성들 4개 행성 누구야? 그렇죠, 수금지화죠. 자, 수성부터 화성까지. 그리고 다른 목성 행성은 목토, 그렇죠, 천해까지가 행성이죠. 이건 다 아시죠? 자, 이거 구성부터 선생님 할게. 구성이 수금지와 얘네들은 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 행성들이. 그래서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고체예요, 고체. 근데 목토 천해는 뭔지 아세요? 이거 기체예요. 연착륙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냥 뚫립니다. 물론 중력이 세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설명하기 좀 쉬운 게 부피거든.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누가 더 커? 사이즈가? 당연히 목수형이 훨씬 더 크지. 얘네가 훨씬 더 크고 이쪽은 훨씬 더 작을 거야, 사이즈가. 그런데 이제 질량은 좀 볼게. 질량과 밀도를 시험에서 낸단 말이야 보통. 여기를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근데 질량은 누가 더 무거울까? 그렇죠, 좀 그럴 것 같지. 근데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크기가 워낙에 커서 목수형 성들의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큰, 작은. 그럼 이제 밀도라고 이렇게. 밀도는 속이 얼마나 꽉꽉 채워져 있느냐잖아. 누가 더 속이 채워져 있고 누가 더 비어 있을까? 채워져 있는 게 누굴 것 같아? 그렇죠, 이쪽이 더 커요, 밀도가. 여기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적혀져 있으면 적어야 돼. 그 다음 목성 행성은 더 작아. 기체니까. 이해됐을 것 같고, 위성은 지구형 행성은 딱 1개 혹은 3개? 한 3개로 알고 있어. 화성 2개에다가 지구, 위성, 달 하나. 그래서 여기가 적어요. 지구형 행성이 위성이 적고, 목성형 행성은 타이탄 2호부터 유로파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아. 수십 개. 목성만 해도 15개인가 그래요. 또 고리가 당연히 지구형 행성 중에 고리가 있는 게 없고 중력이 약하니까. 근데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엄청 돌덩어리들 많이 모으기 때문에 고리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고리가 돌덩어리인 거 아시죠? 돌들의 모임이 고리예요. 이 아름다운 고리도 다 돌입니다. 자, 그리고 자전속도, 공전주기, 요게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처음 배울 텐데, 누가 더 자전속도가 빠를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들 중에 라고 물어보면 보통 지구형 행성이랑 대답하거든? 작은 게 더 빨리 돌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는 질량이 많이 나가는 게 더 빨리 돌아요. 이거 올림픽 종목 투포한 해본 학생들 알아요. 무거운 걸 들고 돌리면 돌림 힘이 세져가지고 엄청 빨리 돌거든? 그래서 자전속도가 지구형 행성이 더 느려요. 지구가 하루 걸릴 때 목성은 한 2시간 40분 걸려,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요게 있는 거야, 가로 줄무늬들. 줄무늬가 다 있는 거야, 목성 행성들이. 빨리 돌아가지고. 이해되시죠? 빠른.
이거는 좀 쉽다. 안쪽 궤도랑 바깥쪽 궤도의 도는 애 중에 누가 더 빨리 도착하겠어? 안쪽이 더 빠르지. 그래서 공전 주기가 더 짧죠. 지구형 행성이. 목성이 더 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요 문제에서 틀릴 거 없어. 다 풀 수 있어.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주 나오는 퀴즈 두 개를 선생님 좀, 요거 플러스 강의 1번이야. 지금 선생님 하는 거. 자, 한번 요거 같이 해볼게요. 플러스 강의 1번. 그 반지름이 크기인 거는, 요 부피인 건 다들 아시죠? 반지름이 크면 부피도 클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게 퀴즈야. 지구형 행성은 A, B, C, D 중에 어느 쪽에 위치할까? 목성의 행성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지구형 행성은 목성의 행성보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았단 말이야. 질량과 부피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구형 행성이야. 맞죠? 그럼 목성형 행성은? 그렇지. 여기가 목성형 행성이고, 그럼 저 퀴즈 2로 가볼게. 여기선 지구형 행성이 어딜까? S축이 반지름이고 Y축이 밀도예요. A. 태민이는 A, B, C, D 중에 어디가 지구형 행성에 위치할 것 같아? 밀도는 어떻고 반지름은 어떨까? 지구형 행성은? 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부터 되돌리기 주님. 지구형 행성 A, B, C, D 중에 어디일까요? 한번 보면서. 일단 지구형 행성은 밀도는 컸죠. 목성형보다. 그러니까 밀도가 크니까 A랑 B 둘 중 하나고 반지름도 작았단 말이야. 크기는. 그렇기 때문에 왼쪽 A랑 C랑 공통적으로 교집합되는 이 A가 지구형 행성이 됩니다. 그럼 목성형 행성은 밀도는 작은데 반지름은 크잖아. 그래서 D가 목성형 행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Y축이 밀도로 나올지 질량으로 나올지 모르거든. 근데 결과가 반대야. 그래서 이 플러스 강의 1번은 어떻게 하겠어? 별표 쳐야죠. 그죠? 요거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꼭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성 이야기 끝.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행성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선생님이 태양 필기할 때 동안 우리 학생들은 방금 했던 거 좀 문제를 좀 풀어볼게.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88쪽에 6번 2번 6번 풀어봐. 88쪽에 2번 6번. 자, 이제 태양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 일단 태양 여기는 학습할 때 페이지 80쪽이죠. 표면이랑 대기를 따로따로 외워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3가지가 있고 태양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맨 마지막 그림에 있는 4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총 7가지 외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표면에 지금 2개밖에 안 나왔잖아. 가운데 그림 보시면 하나가 더 여기 교재가 좀 불친절한 게 하나가 안 나와 있거든. 그거 우리가 찾아서 밑줄 그어줘야 돼. 아시겠죠?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3분 안에 다 끝내줄 테니까 이 표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광구, 쌀알무늬, 그리고 흑점 요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다 표현해줄게. 지금 태양의 표면에 있는 요게 광구예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그린 거. 그리고 이 광구 안쪽을 보시면 이 울그락불그락 쌀알을 뿌려 놓은 것처럼 생겼다 하는 이 무늬가 쌀알 무늬입니다. 특징들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하나씩만 기억해주면 돼. 광구는 표면 온도가 6000도라는 거. 그냥 6000도씨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 이거 필기 이따가 할게. 쌀알무늬는 왜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냐면 당연히 태양의 안쪽과 바깥쪽 중에 어디가 뜨겁겠어? 안쪽이 뜨겁고 바깥쪽이 차갑겠죠. 그러면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뜨거운 거 올라오고 차가운 거 내려가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쌀알무늬야.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그래서 대류 현상만 기억해주면 돼. 흑점은 주변보다 2000도가 더 낮아서 검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검은색이 없으니까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우리 여드름 같은 거. 이게 흑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주변보다 2000도씨 낮다는 거. 요거 지금 찾아서 광구 6000도씨, 쌀알무늬 대륙 흑점 4000도씨 찾아서 밑줄 그어줘야 되죠. 형광펜으로 찾아서 체크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표면 이야기였고 이제 대기 이야기로 갈게. 대기층은 이제 표면 바깥층을 이야기하는 건데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이 네 가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씩만 외워주면 돼. 일단 채층부터. 채층은 광구 바로 위에 한 2만 도씨 정도 되는 부분을 채층이라고 불러요. 특징은 온도 기억할 필요 없고 광구 바로 윗부분이라는 거. 광구 바로 위 대기층이라는 거. 요거만 찾아서 밑줄 그어주면 되고 코로나는 이제 채층보다 더 바깥에 대기층에 이제 이렇게 주변에 발산되는 이 은백 색깔, 진주 색깔의 온도가 100만 도씨인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태양이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이 중심부고 1000만 도씨거든. 그거 다음에 온도 높은 게 코로나야. 100만 도씨.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가 두 개를 기억해줘야 되는데 은백색, 그 진주색이라고도 시험에 나와. 그리고 100만 도씨. 요거 두 개 기억해주면 돼요. 찾아서 밑줄. 그리고 홍염은 온도는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 불꽃 기둥인데 고리 모양으로 나오는 불꽃 기둥. 이게 홍염이에요. 그래서 고리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고리 모양의 불꽃 기둥. 플레어는 이 흑점에서 발생하는 건데 폭발하는 꽝 하면서 폭발하는 거. 요게 플레어입니다. 그래서 폭발이라는 단어 찾아주시면 되고 적혀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폭발하는지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 흑점에서 폭발한다는 거. 요거 적혀져 있으면 밑줄 긋고 안 적혀져 있으면 이거 좀 쓸게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태양 이야기였고 두 개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태양의 표면은 당연히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은 실명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태양 투영판이라는 걸 통해서 보는데 이게 요즘 25년도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 뭔지만 설명할게. 만원경으로 보면은 큰다잖아요, 당연히. 만원경 옆에 A4용지 이렇게 밑에 까는 거야. 그러면은 그 햇빛 빛을 투영시켜주는 판인데 빛이 투영돼서 동그랗게 그려져. 태양 간접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흑점도 볼 수가 있고 막 그런 게 태양 투영판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고 대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개기일식 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일식 배울 거거든. 일식이 이제 달이 태양을 완전 가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가려지니까 이 겉에 부분이 다 보이겠죠. 이때 볼 수 있어요. 대기가. 그래서 얘 관측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개기일식 때 관측하는. 요게 적혀져 있으면 밑줄 긋고 안 적혀져 있으면 우리가 쓸게. 여기 적혀 이제 광구가 가려지면 대기를 볼 수 있다. 여기 밑에다가 개기일식 적으세요. 태양의 대기. 그리고 우리 플러스 강의 3번을 좀 볼게. 플러스 강의 2번은 아까 대류현상, 쌀알무늬 대류현상이었기 때문에 혼자 보시면 되고 3번은 흑점인데 흑점이 얘가 어떤 증거가 되냐면 태양 투영판을 통해서 흑점을 봤을 때 지금 그 천문학자들이 흑점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걸 통해서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전하는 천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자전의 증거가 됩니다. 흑점의 이동은. 여기까지. 그래서 플러스 강의 3번의 맨 마지막 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알 수 있는 사실, 태양이 자전한다. 우리 수아도 밑줄 그었나?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다음 장 끝내고 전반선 마무리할게. 태양 활동의 변화. 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흑점을 가지고 알게 된 정보가 세 가지가 있거든. 태양이 자전한다는 사실이랑 태양이 유체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고체가 아닌.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실제로 흑점이 이동하는 속도가 극지방은 천천히 가는데 이 안쪽 그 적도 지방에 있는 흑점은 굉장히 빨리 가는 걸 관측하거든.
이게 고체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종이컵에다 점 2개 찍어본 다음에 굴려보면은 종이컵은 고체잖아요? 무조건 점 속도가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르게 갔다는 거는 이게 유체라는 거지. 뭔가 흐르는. 그걸 알게 됐고 이건 요즘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25년도에. 세 번째가 시험에 나와요. 세 번째 사실은 또 뭘 알게 되냐면 11년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가 있어. 이걸 극대기라고 해. 이때 흑점수가 우리 여드름 피부 트러블 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흑점수, 태양 투영판에 표현되는 흑점수를 보고 아, 이번 여름 굉장히 덥겠구나, 이번 여름은 잘 흘러가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그림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제목이 뭐지? 흑점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가장 이 세로축이 흑점수야. 지금 여기가 흑점수. S축은 시간 순서, 연도고. 이렇게 흑점수가 가장 많이 있을 때가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극대기예요. 그리고 가장 적을 때 여기가 이제 극소기예요. 당연히 열대야는 이 극대기 때 나타날 거고, 시험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흑점수가 활발할 때, 극대기일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태양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내거든.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건데, 태양 활동은 여기 25년도 교재에 안 적혀져 있어. 이거 우리가 좀 정리를 할게 따로. 자, 이 극대기 때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 한번 정리를 해볼게.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가 일어나면 일단 당연히 흑점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흑점수가 맥스를 찍습니다. 가장 많아져. 이렇게 정리할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우리 필기 해줘야 돼 전부 다. 요거 아까 배웠던 태양의 대기 현상들, 체증, 코로나, 홍염, 플레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대기 활동 활발. 플레어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홍염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는 더 크게 형성되고. 이게 플러스 강이 1번에 있을 거야. 그죠? 극속이랑 극대기의 코로나의 크기 차이가 다르죠, 아예.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 세 번째는 태양풍이죠. 태양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굉장히 세집니다. 태양풍 세게진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이게 극대기 때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네 가지, 세 가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열대야죠, 열대야. 굉장히 극심한 더위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 오로라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 저번에 수아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었나? 오로라? 그죠? 오로라가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에 깨져서 생기는 거거든? 이건 말로 설명이 좀 그렇고,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요.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거든. 근데 태양풍을 얘가 이제 막아주는데, 딱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이라면 적도랑 중위도, 우리나라 적도랑 중위도는 굉장히 방어막이 강해.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게 전혀 안 생겨. 근데 이 극지방은 굉장히 방어력이 약하단 말이야, 여기는. 그래서 이 태양풍이 이 방어력 자기장을 뚫고 들어와요. 그 뚫고 들어오는 그 잔상이 오로라. 그래서 이 오로라, 태양풍이 세지면 당연히 오로라가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로라가 막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북극 쪽에 이렇게. 오로라 크기 증가까지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버스, 뭐 카카오맵 다 안 돼요. GPS가 다 통신이 두절돼요. 요걸 이제 전문용어로 델린저 현상이라는데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오류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요거 밑에다가 전문용어인 델린저 현상이라고 적을게. 그래서 델린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델린저 발생. GPS가 다 무너진 거. 인공위성도 막 안 되고 핸드폰 같은 건 당연히 다 먹통되겠죠. 근데 이게 델린저 현상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시험에 안 되진 않지만 중위도랑 북극 사는 나라 중에 어디가 델린저 현상을 크게 겪었어? 그죠? 여기 중위도는 방어막이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델린저 현상 겪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역사적으로 덴마크나 스웨덴 같이 이렇게 북극 쪽에 사는 스위스 이런 지방은 보시다시피 자기장이 약하니까 이쪽 국가에 좀 위험이 돼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막 얘기합니다. 이번 연도 뭐 이틀간 송전 다 끌 테니까 가구 같은 거 랜턴 사용해달라고, 핸드폰 사용해주지 말고 컴퓨터 다 멈추고 그런 거 다 언급을 해요. 뉴스에서도. 자, 여기까지 했고 선생님이 송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이 어떻게 틀려하는지 알려줄게. 최다오답 문제를 여기 많이 보게 될 건데 아래 5가지 질문 중 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한 다음에 갑자기 흑점수가 최고로 일어난다 이런 게 나와. 이렇게 내 문제를. 그래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잖아. 흑점수 백스는 태양이 받는 영향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틀린 말 아닌데 하고 그냥 정신없이 풀다 보면 넘어가거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여기 태양인지 지구인지 그런 식으로 돼요. 이건 그런 걸 이따 문제를 풀면서 보게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원경 5분간 설명하고 전반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만원경 뭐 청라중 말고 시험 안 나온다는 학교 있었나? 아직 뭐 그런 말 없었죠? 자 이렇게 일단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만원경은 여기 삼각대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수평을 잡아주는 균형추가 요거야. 지금 삼각대 여기 안에 있거든. 여기 구슬 들어있죠. 액체 구슬. 여기 가운데 있으면 지금 수평 잘 맞는 거야. 지금 선생님 잘 안 맞춰져 있을 거거든. 영상이 좀 틀어져 있어서 저게 균형추예요. 자 그리고 이 눈을 갖다 대는 저반 렌즈 그리고 사물에 갖다 대는 대물 렌즈 그리고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 사이에 복도가 되는 경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체를 찾을 때 보는 파인더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근데 여기서 한문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접안 렌즈는 접하다 안구 눈을 갖다 대는 렌즈를 접안 렌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 렌즈는 대하다 물체를 사물에 갖다 대는 렌즈를 대물 렌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엔 얘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 그 대물 렌즈 역할은 빛을 모으는 역할이에요. 빛을 모아야지 선명하게 보이지 뿌옇지 않게. 그죠? 그래서 빛을 모아주고 얘는 저반 렌즈는 시험에 나오는 게 가끔 그 픽셀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죠? 그 40배 배율 조절 여기서 합니다. 40배, 100배, 200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반 렌즈 돌려가면서 배율 조절 가능해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저반 렌즈랑 파인더를 비교시키거든. 누가 고배율이고 누가 저배율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 해볼게요. 자, 화면이 2가지 화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3명이서 어깨 동무하면서 찍고 있는 사진이 있고 하나는 한 명을 확대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게 저배율이고 어떤 게 고배율이야? 왼쪽이 저배율이야 고배율이야? 여기서 이 얼굴을 확대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게 저배율일까 고배율일까? 그렇지. 이게 배율이 낮은 거야. 저배율은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 명을 확대해서 보는 이게 고배율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 요 파인더라는 걸로 맨 처음 그 천체를 찾는 거거든. 내가 볼. 파인더는 저배율일까 고배율일까? 그렇지.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얘가 저배율이고 이제 여기서 확대하는 거예요. 배율 조절하고. 얘가 고배율이에요. 여긴 기본 200부터 시작해. 곱하기 200부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 되는데 어떤 걸 설명해야 되냐면 설치 순서예요. 당연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치하지 않겠죠. 아래서부터 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대 설치해주고 균형 이거 뼈대 맞춰주고 균형추 잡고 병통 설치하고 저반 렌즈, 대물 렌즈 마지막 파인더 설치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 3, 4, 5번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1, 2, 3, 4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설치 순서였고, 자 1번 설치 순서 아래에서 위. 마지막 관측 장소도 시험에 나와. 어디다가 설치해야 될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어두운 데 가셔야 돼요. 밝은 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뿌여져. 그래서 어둡고 평지를 가야 돼요. 평지. 탁 트인 곳. 그냥 그렇지. 울퉁불퉁하면 수평 균형추가 안 맞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원경 설명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파인더로 찾아주고 저반 렌즈로 배율 높이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 뭐 플러스 강의 3번 보면 파인더로 찾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십자선 중앙에 물체가 오게 해야겠지.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3번 그 맨 마지막 82쪽 맨 마지막 천체 만원경 이용한 천체 관측 방법에 선생님이 썼던 요 탁 트인 곳이랑 어두운 곳 요거 밑줄 그어줍니다. 객관식 문제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나오네. 두 번째 보조 만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조정한다. 시야의 중앙이 여기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반 렌즈 보조 만원경으로 찾고 저반 렌즈로 보고 마지막 4번 요거 밑줄 긋고 있네. 저배율에서 고배율. 고배율에서 저배율이 아니야. 저배율로 먼저 찾고 고배율로 확인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 40분 될 때까지 문제 좀 풀다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우리 안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